안녕하세요. 친정엄마TV의 친정엄마입니다. 50대, 60대가 되기 시작하면 얼굴에 노화가 생기기 시작하고 가장 노화가 빨리 진행되는 곳이 바로 입 주변이거든요. 입술 주변은 아무래도 피지선이 없고 피부가 얇기 때문에 노화가 더 빨리 진행이 되는데요. 충분한 보습을 해주지 않으면은 인중에 있는 세로주름, 일명 고양이 주름이라고도 하고 할머니 주름이라는 게 생겨서 나이보다는 10년은 더 들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충분한 보습으로 이렇게 인중 세로주름이 생기기 전에 미리 우리가 신경을 쓰는 게 좋은데요. 저는 지금 만 65세인데 인중주름이 전혀 없습니다. 빨대로 이렇게 빨아먹는 습관이 있으면 인중주름이 생기기 쉬운데요. 빨대로 이렇게 해도 여기에 주름이 없어요. 제가 50대부터 특별히 이 부분 신경 써서 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저만의 노하우가 있거든요.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그 노하우를 공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인중에 주름 한번 생기고 나면요, 피부과에 가서 필러나 보톡스 같은 거 맞으면 부자연스럽기도 하지만 아프기도 하고 경비도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손쉽게 꾸준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10년 더 젊어 보이는 인중에 주름이 없는 동안 피부 가질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세요. 저녁 루틴 1단계입니다. 저녁에 세안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는데요. 거칠어진 입 주변에 각질층을 부드럽게 해서 보들보들하게 만들어주는 작업이에요. 촉촉하고 보들보들하게 해주면 아무래도 주름이 잘 생기지가 않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 저는 세 가지 제품 정도를 이 각질 제거하는데 사용하고 있거든요. 제일 드라마틱하게 효과를 볼 수 있는 건 뭐냐 하면은 스티바이 크림이에요. 스티바이 크림은 의사 처방을 받아야 사용할 수 있는 건데요. 요거 구하기 힘드시는 분은 레티놀 액을 사서 보습크림과 함께 섞어서 사용하면 되고요. 또 요거보다는 또 부작용이 덜하게 얼굴 피부가 굉장히 예민하신 분들은 또 바쿠치올 액상이라고 있어요. 바쿠치올. 요걸 사용해서 얼굴 주변에 입술 주변에 이제 각질을 제거하면 되는데요. 이렇게 하면 피부결이 거칠어진 피부결이 이렇게 부드러워지고 그리고 모공도 이렇게 개선이 되고 그리고 미세한 잔주름 같은 것도 없어지거든요. 요걸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제가 바르는 방법을 지금부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안을 하고 난 다음에는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하면은 얼굴에 알로에 수딩 젤부터 발라줘야 돼요. 우리가 이 스티바이 크림이나 바쿠치올, 레티놀로 얼굴 각질을 제거하고 나면은 피부가 따끔거리기도 하고 자극을 받거든요. 그러면 그 피부를 진정시켜주는 작용을 하는 게 바로 알로에 수딩 젤이에요. 그래서 세안하고 나면 알로에 수딩 젤을 얼굴에다가 덤뿍 발라주면 됩니다. 저는 지금 세안한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입 주변만 오늘 설명을 드릴게요. 얼굴 전체 하지 말고요. 저는 얼굴 전체를 이렇게 관리하는데 오늘은 입 주변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 주변에 이렇게 세안하고 난 다음에 알로에 수딩 젤부터 발라줘요. 수딩 젤부터 입 주변에 이렇게 위에만 바르는 게 인중만 하는 게 아니고 팔자주름 그리고 밑에 이 부분까지 이렇게 발라줘요. 그런 다음에 알로에 수딩 젤이 스며들 동안에 뭘 해줘야 되느냐 하면은 입술에다가 립밤을 발라줘야 돼요. 그 이유는 지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요 립밤을 입술에다가 발라주시는데 여기 입술 라인 선까지 이렇게 발라주세요. 세로주름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세로로 해서 듬뿍 발라주세요. 이건 왜 하느냐 하면요,
스티바이 크림이나 레티놀 크림 그리고 바쿠치올 같은 경우는 입술에 닿으면 안 돼요. 입술은 굉장히 얇고 예민하기 때문에 바르면 따끔거리고 그리고 빨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걸 먼저 코팅을 시켜주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설사 바를 때 여기 약간 묻더라도 이미 립밤으로 코팅을 했기 때문에 살짝 닦아내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걸 먼저 하시고 난 다음에 알로에 수딩 젤이 이렇게 촉촉하게 다 스며들고 나면은 스티바이 크림 스티바이 크림 같은 경우는 함량이 다양하게 있는데요. 스티바이 크림에 대한 설명은 제 영상에 많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효과가 드라마틱한 대신에 부작용이 많아요. 그래서 처음 바르시는 분들은 제일 함량이 낮은 거 해서 이렇게 보습 크림과 함께 섞어서 조금만 발라야 되는데요. 요즘 이게 구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구하기가 힘들고 부작용도 있고 하니까 오늘은 바쿠치올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바쿠치올 같은 경우는 스티바이 크림보다는 드라마틱한 효과는 없지만 이렇게 조금 더디긴 하지만 그래도 같은 작용을 하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요걸 처음 사용하실 때는 원액 그대로 사용하시지 마시고 이렇게 보습 크림 같은 거 어린이들도 바를 수 있는 요런 보습 크림에다가 한 방울 정도 떨어뜨린 다음에 입 주변에 촉촉하게 발라주면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따끈거림도 없고 적응이 잘 될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요거 일주일에 한 2번에서 3번 정도만 해주세요. 매일 하지 말고. 매일 하면 너무 자극을 받으니까.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제 적응이 되고 나면은 요 바쿠치올 액만 따로 그냥 조금 해서 바르고 그 다음에 보습크림 바르고 이렇게 해도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입 주변에 있는 각질이 개선이 돼서 입 주변이 보들보들하고 촉촉해져요. 그러면 조그마한 미세주름 같은 것도 굉장히 완화가 되는 그 효과가 있거든요. 요렇게 일주일에 욕심내지 마시고 2번 내지 3번 정도 밤마다 세안하고 난 다음에 요렇게 발라주시면요. 입 주변에 각질이 제거되고 촉촉하게 돼요. 그러면 미세주름 생기는 걸 막을 수가 있습니다. 요 바쿠치올 같은 경우는 가격도 굉장히 착해서 2만원 안쪽으로 구입할 수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오래 사용해요. 그리고 부작용도 스티바보다는 적어요. 이렇게 해서 최근에 저는 스티바 바르다가 요거 한번 발라보고 시작하는데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입 주변을 늘 이렇게 각질을 제거하고 촉촉하게 유지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다음날 아침에 세안하고 난 다음에 관리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번째 아침 루틴입니다.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세안 깨끗하게 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얼굴 전체에 알로에 수딩 젤을 충분하게 발라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입 주변 꼼꼼하게 챙겨 발라주세요. 그 다음 2번째 단계는 뭐냐면 얼굴 각질을 제거한 얼굴이나 입 주변 같은 경우는 예민해져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유분과 수분 밸런스를 잘 맞춰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용하는 제품이 뭐냐면 수분 에센스와 그리고 천연 오일입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건 아르간 오일, 동백 오일, 지금은 동백 오일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수분 에센스 같은 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이제 미세주름 개선 에센스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게 있는데요.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는 이제 부스터 앰플이에요. 이제 요거 2개 사용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수분을 보충해주는 부스트 앰플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입 주변에 촉촉하게 수분을 이렇게 보충해 주기 때문에 촉촉하면서 여름에 사용하기 굉장히 좋고 오전에 메이크업 할 경우에는 요거 사용하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천연 오일 같은 경우는 봄, 가을, 겨울에 이렇게 굉장히 건조할 때 오일 같은 거 입 주변에 발라주면요. 이제 굉장히 아무래도 수분 에센스보다 또 다른 촉촉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유분과 수분 밸런스를 하루는
수분, 하루는 천연 오일 이렇게 교대로 하셔도 되고, 여름에 굉장히 더울 때는 수분 하시다가 밤에 잘 때 그 스티바이 크림이나 아니면은 이제 뭐 바쿠치올 안 바를 때는 저녁에 입 주변에 요거 동백 오일 같은 거, 아르간 오일 같은 거 충분하게 바르고 자면요, 아침에 일어나면 입 주변이 촉촉하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시면 되는데, 요거는 원액으로 그대로 이렇게 해서 그냥 슥슥 발라도 돼요. 예, 충분히 많이 발라줘도 괜찮아요. 이렇게 해서 입 주변에, 예, 이렇게 해서 여기 팔자주름에도 발라주고, 그 다음에 입 주변 신경 써서 꼼꼼하게, 우리가 얼굴 신경 쓴다고 눈 밑 이런 거 신경 쓴다고 입 주변 신경 잘 안 쓰시는 분 계시는데요. 입 주변 진짜 신경 쓰셔야 돼요. 눈가 주름도 중요하지만 입가 주름은 진짜 이게 세로 주름 생기기 시작하면요, 장난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신경 써서 입 주변 꼼꼼하게 늘 챙겨서 발라주세요. 이렇게 듬뿍 이렇게 바른 다음에 스며들도록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르는 이제 크림 같은 경우는 입 주변에는 아이 크림을 사용해도 되고요. 아니면 이게 수분 에센스나 동백 오일 발랐을 경우에는 요런 이제 보습크림, 예, 발라주시면 돼요. 이렇게 보습크림을 촉촉하게 발라주시면 하루 종일 얘가 촉촉하거든요. 그래서 주름이 생길 수가 없어요. 하루 종일 촉촉하기 때문에. 예, 이렇게 팔자주름도 신경 쓰시고 입 주변 꼼꼼하게, 이게 아까 립밤 발랐기 때문에 이런 제품 발라도 입술 있는 데는 잘 안 들어가니까, 예, 이렇게 해서 꼼꼼하게 이렇게, 예, 톡톡톡 두드리면서 이렇게 충분하게 발라줘요. 이렇게 신경 쓰시면요, 입주름이 생길 수가 없어요. 특별히 치아 문제라든지 아니면 평소 때 습관이 입을 오므린다든지 빨대를 자주 사용한다든지 입을 굉장히 경직해서 습관상 이렇게 있는다든지 이런 분들은 잘 생길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는 잘 안 생기는데요. 3단계 입 스트레칭 운동하는 방법 지금부터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입 스트레칭입니다. 여러분,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는 잘 웃어요. 사진 찍을 때도 잘 웃고 셀카도 잘 찍고, 셀카 찍으려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입꼬리가 올라가잖아요. 예쁘게 나오려고 하다 보면은 이렇게 하다 보면 입꼬리가 올라가면서 자세히 보시면 입술이 어때요? 이렇게 스트레칭이 돼서 입주름이 싹 펴지죠. 예, 이렇게 하면서 이 윗부분도, 예, 스트레칭이 돼요. 이렇게 하는데 잘 안 올라가시는 분들은 여기 딱 잡으시고 리 해보세요. 리 하면 여기가 스트레칭이 돼요. 리 이렇게 해주시고, 오므린다든지 이런 습관은 별로 안 좋거든요. 그래서 리 하고 한 3분 정도, 리 힘드시면 이렇게 잡고 3분 정도, 예, 쉬었다가 또 해서 한 5회 정도 TV 보면서 반복해 주시면요, 입술도 주름이 펴지고 입 주변 주름도 펴지고 해서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장시간 비행기를 타거나 아니면은 건조한 곳에 갔을 때는요, 요거 꼭 가지고 가셔서 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아무리 촉촉하게 발라도 비행기 안이라든지 그리고 공공장소에 굉장히 건조한 곳에 가면요, 입 주변이 건조해지기 쉬우면 아무래도 주름이 생기거든요. 그럴 때 요런 그 멀티밤 같은 거 가져가셔가지고 이렇게 주변에다가 이렇게, 예, 발라주세요. 팔자주름 발라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 이렇게 발라주시면요, 여기가 금방 촉촉해져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행을 좋아하기 때문에 비행기를 뭐 14시간 뭐 또 어떨 때는, 예, 항공편도 갈아타면서 자주 타게 되는데 굉장히 건조해지거든요. 그러면 꼭 요거 들고 다니면서 이 주변, 그리고 마스크 쓴다고 해도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수시로 이렇게 발라줘요.
이렇게 해서 촉촉함을 항상 유지해주면 아무래도 50대, 60대, 그리고 70대, 80대까지는 저는 자신 있어요. 입주름 안 생기게 할 자신이 있어요. 여러분들 집에서 조금만 저녁에 부지런하게 신경 쓰시면 그리고 한 번만 몸에 익혀 놓으시면은 이렇게 입술 관리해서 세로주름, 고양이 주름, 할머니 주름 안 생기게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필요한 경비 쓰시지 마시고 부지런하게 관리하셔서 여러분 동안 피부 가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도움이 되셨나요? 그러면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